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이제 심야 시간입니다. 날짜상으로는요 10월 4일 자정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추석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새고 나면 마지막 일요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이제 내주 월요일부터 심차게 10월 한 달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월 3일 개천절 행사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방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분위기를 충분히 아실 거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개천절 집회를 두고 이 광화문이 재인산성으로 변했다. 라는 그런 조소적인 지적에서부터 표현을 자유를 억압하는 비정상적인 국가다. 그래서 이게 경찰 국가 아니고 뭐냐. 지금 계엄령이나 선포된 것이냐. 이 정도로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4일이면 국가 공휴일인데 태극기가 있는 차는 세우고 검문하는 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법적 근거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신문하는 꼴이 경찰 국가라는 게 이런 것이냐. 이렇게 이한상 고려대 정영대 교수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솔선수범해하는 것 아니냐. 인민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테니 말 잘 들어라.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한양대 정치학과 교수도요. 28년 전 개천절 한강변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았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도대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왜 내가 부끄러운지 속이 답답하다.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 교수 있어요. 텁스대 플래처 스쿨 아주 좋은 학교죠. 여기에 이성윤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기 위한 남한 동료들의 힘겨운 노력에 김정은이 냉소하고 있을 것이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치안파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대북제재 전문 변호사죠. 조슈아.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같이 집회의 안전한 대안은 거절하면서 지하철 같은 훨씬 위험한 것은 허락한다면 그저 공권력 행사를 위한 부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사회에서까지 이번 개천절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바로 이 앞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국가의 위상과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의식 수준에 맞지 않는 정부 당국의 무리한 이러한 이 탄압 조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말 국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달에 대선주자 국민 인터뷰 면접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이게 이 진보 좌파들의 위선적 생활이 민낯이 조국에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추미애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명에서도 다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러한 본인의 이중적 측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요. 정말 반성문을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 써서 우리 국민에게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 당시 이 SBS 방송에서 얘기했냐면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작년 말이죠. 9월 내내 조국 물러나라, 조국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조국 잘라라,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이러한 요구를 몇 달간 계속했어요. 겨울까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광야교회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도 시위를 했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단식 투쟁까지 했어요.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끝장 토론은 그만두고라도 작년에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지금 현재 작년 조국은 뭐 일단락 됐으니까 지금 현재 사법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쳐요. 윤병 사건, 그 다음에 추미애 사건,
이번 집회도 추미애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광화문 나와서 토론은 관두고 청와대 안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진솔된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김정은이한테는 절절 매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진보 좌파의 민낯 정도가 아니라 이 위선의 극치를 나타내주는 좌파 고위 정치인들의 모습 정말 부끄럽다. 이 서양에서도요, 이 정치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물론 중도도 있고 뭐 무당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을 정치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면 우파와 좌파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근데 서양 정치학에서 이렇게 고위 정치인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최고의 정치인 아니에요? 법무장관이면 그야말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잖아요. 저스티스, 정의. 정의를 지켜내는 장관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기본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민의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뻔뻔스럽게 엉뚱한 얘기하는 거, 국민에게 꼭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받아들이죠. 저도 지금 이 시간에 나우나 KBS 방송 이 쇼를, 이 스페셜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심야 방송을 해요. 이런 나라를 언제까지 참고 견뎌낼 것이냐.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국 보수단체들, 이 새한국과 애국순찰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좌파 민낯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준 사람, 윤미향, 조국, 추미애, 자택을 드라이브스루 하는 이 애국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바로 애국순찰팀. 법원에서 제시한 9개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철저히 법을 지켜가면서 오늘 시위를 한 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도 법이 정한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법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간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곳곳에서 경찰과 맞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어떤 시민 같은 경우는 불과 600m 가는데 6번이나 검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과연 80년대 독재 시절 거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성의 고위인사, 대한민국 최고의 고위인사는 김정숙 여사겠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여성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고 있어요. 이 강경화 장관, 이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김정숙 여사는 일종의 정상 이 부인 외교죠. 인도하고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도 11월에 이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공군 2호기를 직접 타고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10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인도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거기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인도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우유를 전한다. 인류의 상생을 위한 연대가 절실한 시기다. 그러기에 간디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는 오늘 행사가 더 뜻깊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대인의 아요디아에서 열렸던 당시 이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고대의 인연이 현대로 이어지고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하는 내일로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순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핵심 메시지는 수교 47주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양 정상 간의 돈독한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예지가 담긴 시구처럼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는 이제 심각한 겁니다. 바로 강경화 장관 이런저런 이 외교안보에 대한 지식이 없다.
경험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취임 그러니까 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내내 장관직에 앉아있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사상 최초의 정권 내내 운명을 같이 하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순장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장관 정도가 되면 이 정무직 정도의 고위 인사들, 그리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정서법 아니겠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정말 해외여행에 각별한 신경을 쓰게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있고, 대한민국도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려서 아주 불효불급한 여행이 아니면 자제할 것을 외교부 당국에서 이미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부터 이렇게 해외여행 특별한 거 아니면 연기하거나 취소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이 상황, 더군다나 지금 이 국내는 여러 가지로 이 북한 당국에서 우리 해수부 관리를 그야말로 피살시키고 해외 시신까지 불지르는 그런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추미애 사건, 윤미향 사건, 여러 가지 정권 실세가 개입된 의혹을 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요. 지금 국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부인의 강경화의 남편이 바로 어제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도 하나의 민간인이잖아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누려야 할 충분한 모든 법적 자유가 당연히 있죠. 그것을 억제하고 방해할 만한 이 관련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정서법에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공무로 가는 거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가는 목적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이일병입니다. 이름이 전 연세대 교수인데요.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가 그동안에 블로그에 써놓은 걸 쭉 보고 바로 오늘 KBS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사실 KBS에서 이런 보도한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예요. 아마도 최근에 이 가왕 나훈아 씨가 KBS 출연하면서 KBS도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물론 들지만 그러리라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미 블로그에 오래전부터 본인이 미국에 가서 요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어요. 블로그는 본인이 직접 쓰는 거니까 이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구입한 요트를 가지고 카리브해를 여행하기 위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출국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려서 가능하면 여행을 자제하라 내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이 목적지인 미국 뉴욕주는 이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14일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일병 씨가, 이 전 교수가 블로그에 밝힌 동선처럼 인근 뉴저지주 공항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의무 격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시점이 요트 사러 나가야 할 시점이냐? 비록 민간인이지만 순수한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공인이에요. 왜냐하면 부부니까. 강경화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장관 남편도 장관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예요. 그런데 요트를 사러 간다? 돈도 물론 많아요. 강경화 장관은 이미 집이 3채예요. 그래서 한 채는 처리했는데 아직도 2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뒷배. 아마도 이 추미애도 여성 장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뒷배고, 강경화도 여성 장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뒷배예요. 그러니까 집 하나 안 팔고 버텨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요트를 사고 나간다. 요트가 또 한두 푼짜리도 아니에요. 이미 지난 3월 달에 강경화 장관이 재산 신고를 한 걸 보면 요트 하나 이미 가지고 있어요. 2,500만 원짜리 하나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사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요트는 가격이 무려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수년 전에 25만 9천 불에 나와 있었던 요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약 3억 불 정도 가는데, 3억 원 정도 가는데요. 이 배 길이가 무려 15m짜리
51피트, 그리고 객실이 4개고 3개나 돼요. 객실이. 그래서 이 객실 3개의 길이가 15m 정도 되면, 저는 요트를 잘 모르는데 요트 장기, 해외 장기, 말하자면 항해를 하는데 할 만큼 아주 좋은 요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런 요트를 구입하러 가가지고 이 KBS가 이 공항에서 어제 출국할 때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지금 여행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물으니까, 방송에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다. 코로나 이런 거 걱정 안 되냐?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카리브 여행할 이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으라는 얘기냐, 요런 또 이 애로사항도 물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상황 아니냐, 왜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가느냐. 예. 그리고 또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강경화 장관이 그럼 뭐라고 하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귀국 지원을 포함한 영사 조력을 물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어른이다 이거죠. 어른인데 본인이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인용해드리면, 서로 어른이니까 놀러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지만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는가,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직접 KBS 마이크를 들이댄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도는 정확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정말 이 와중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전현직 외교부 이 관리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배우자가 지금 이런 판국에 여행을 가는 거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는 외교부에서 3차례에 걸쳐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그리고 또 집안 사람도 설득 못하는데 국민을 향한 호소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느냐, 이건 강 장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더군다나 강 장관은 그간 해외 언론 인터뷰와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정말 이거는 글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맨날 집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블로그에까지 공개적으로 다 밝힌 상태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하다 이거죠. 이런 뻔뻔스러움이라고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거와 관련해서 외교부 대변인은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이 없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추미애보다 더 뻔뻔스러운 강경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이제는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이번과 관련해서 또 취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 전옥현의 안보 종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